13번 그림은 어느 별이 어느 진화 단계에 있을 때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수소와 헬륨 중 하나이다. 그래프에서 가로축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인데 왼쪽이 0이기 때문에 왼쪽이 중심이 되고 오른쪽이 1이기 때문에 바깥쪽이 됩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질량비인데 실선 그래프는 중심으로 갈수록 양이 감소하지요. 그래서 수소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점선 그래프는 중심으로 갈수록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헬륨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별이 원시별에서 주계열로 진화를 하게 되면은 주계열에서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수소의 질량비는 중심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반대로 헬륨의 질량비는 중심으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주계열성의 그래프로 보면 되고 실선 그래프 기억은 수소, 점선 그래프 니은은 헬륨입니다. 그래서 기억, 수소는 기억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별은 주계열 단계에 있다. 맞지요? 중심부에서 수소가 감소하고 헬륨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계열 단계에 있는 거 맞습니다. 디귿 표면에는 이 별의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헬륨이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표면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표면에 존재하는 헬륨은 처음에 별이 탄생되었을 때 처음부터 존재하는 헬륨으로 봐야 됩니다. 별이 탄생했을 때 헬륨은 30%, 수소는 70% 정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존재하는 헬륨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헬륨이 아니라 별이 탄생될 때부터 존재했던 헬륨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맞았습니다. 14번 그림은 별의 중심부 온도에 따른 핵융합 반응의 에너지 생성률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나 다는 각각 CNO 순환 반응, PP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 중 하나이다. CNO 순환 반응과 PP 반응은 수소 핵융합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수소 핵융합 반응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중심부 온도가 1800만 K보다 낮을 때는 PP 반응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가는 PP 반응. 그리고 CNO 순환 반응은 중심부 온도가 1800만 도 이상이 되면은 우세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CNO 순환 반응입니다. 그리고 다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되지요. 헬륨 핵융합 반응의 온도는 약 1억 K 정도, 1억 K 이상이 되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보다는 온도가 높은 데서 일어납니다. 중심부 온도가 더 높아야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는 헬륨 핵융합 반응에 해당이 되는데 헬륨 핵융합 반응은 3개의 헬륨 핵이 모여서 합쳐져서 하나의 탄소 핵을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지요. 옳은 거 고르기. 기억 태양의 중심 핵에서는 가가 나보다 우세하게 일어난다. 태양의 중심부 온도는 1500만 K이기 때문에 1800만 K보다 낮지요. 그래서 가, PP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PP 반응이 CNO 순환 반응보다 더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적색거성의 중심 핵에서는 중심 핵에서 주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은 나이다. 적색거성의 중심 핵에는 수소가 없지요. 다 소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못하고 대신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니은 적색거성의 중심부에서 주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은 다 CNO 순환 반응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다 헬륨 핵융합 반응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나가 아니고 다입니다. 그리고 디귿 탄소는 다의 생성물에 해당된다. 다는 헬륨 핵융합 반응인데 헬륨 핵융합 반응은 3개의 헬륨 핵이 모여서 하나의 탄소 원자 핵을 만들기 때문에 맞았지요. 탄소는 다 헬륨 핵융합 반응의 생성물 맞았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15번 그림은 주계열성 A와 B의 중심부에서 별의 나이에 따른 수소의 질량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로축이 나이고 세로축이 수소의
질량비인데 A에서는 약 24억 년이 되었을 때 수소의 질량비가 0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24억 년이 되면은 주결성의 과정을 마치게 되지요. 그런데 B의 경우는 나이가 48억 년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중심부의 수소가 없어지게 됩니다. 0이 돼가지고. 그런데 주결성의 경우는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 온도가 높아서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을 빨리 일으키고 수소를 빨리 소모하게 되지요. 그래서 A가 질량이 더 큰 주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로축 나이 분의 수소의 질량비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의 기울기는 수소의 감소율로 보면 됩니다. 기억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니은 중심부에서 수소의 질량비 변화율 기울기가 클수록 크다라고 그랬는데 A가 B보다 작다가 아니고 크다지요. A는 질량이 커서 중심부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을 더 빨리 일으키기 때문에 수소 소비 변화율 큽니다. 더 큽니다. 그래서 니은 작다가 아니고 크다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나이가 30억 년이 되었을 때 A와 B는 동일한 진화 단계에 있다. 30억 년이 되었을 때 이미 A는 중심부 수소를 모두 소비해버렸지요. 그래서 주결 단계를 이미 떠났습니다. 거성이나 초거성으로 진화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B는 30억 년이 되었을 때도 중심부에 수소가 30% 이상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중심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주결 단계로 보면 됩니다. 30억 년이 되었을 때 B는 아직까지도 주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30억 년이 되었을 때 A와 B는 동일한 진화 단계에 있다. 틀렸지요? 기억만 맞았습니다. 16번 그림은 어느 별의 중심부에서 시간에 따른 헬륨의 질량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헬륨의 질량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 시기는 헬륨의 질량비가 증가하지요. 그래서 이 기억 시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주결성 단계로 하고 보면 됩니다. 주결성 단계에서는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지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중력하고 온도가 높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그 두 힘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주결성 단계에서는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은 헬륨의 질량비가 100%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소는 이미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니은은 준거성 단계로 보면 됩니다. 준거성 단계에서는 중심 그 헬륨 핵이 수축을 하지요. 그리고 바깥쪽은 수소 껍질 연소,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별의 외부 측은 팽창하지요. 그래서 니은 시기는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팽창하는 과정에 있지요. 그래서 일단 니은 시기에 별은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다. 틀렸습니다.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는 것은 주결성 단계 기억입니다. 일단 니은이 틀렸고, 그리고 기억 시기의 별의 중심핵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맞았지요. 그래서 헬륨의 질량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결성 단계에 있지요.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시기는 헬륨의 질량비가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층은 이 수소 껍질 연쇄 위에서 별의 외부층은 팽창하고 있는 헬륨 핵연소가 일어나고 있는 적색 거성으로 보면 됩니다. 디귿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적색 거성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탄소가 이때 생성이 되지요. 디귿 시기에 별의 중심핵에서 탄소가 생성된다. 맞았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17번 표는 주계열성, 가나다 모두 주계열성입니다. 가나다의 질량, 분광형, 주계열 단계, 머무르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나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기. 일단 별 가와 다의 분광형을 보았을 때 가는 A0이고 다는 F0이기 때문에 가가 더 표면 온도가 높지요. 근데 주계열성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질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일단 가는 다보다 질량이 큽니다. 그리고 가하고 나의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을 비교했을 때 나가 더 머무르는 시간이 짧지요. 근데 주계열은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가는 나보다 질량이 작습니다. 나가 더 질량이 크지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 봤을 때 질량은 다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가가 이보다 크고 나가 가장 질량이 큽니다. 근데 주계열은 질량이 클수록 표면 온도도 높지요. 그래서 표면 온도도 다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가가 그보다 높고 나가 가장 높습니다. 기억, 가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15배보다 크다라고 그랬는데 가는 질량이 다하고 나 사이에 있지요. 그래서 가의 질량은 태양 질량이 1.7배보다는 크고 15배보다는 작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게 되지요.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나가 다보다 짧다라고 그랬는데 표면 온도를 봤을 때 나가 다보다 높지요. 근데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시멈 값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은 나가 다보다 람다 맥시멈 최대 복사에너지 방출하는 파장 짧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진화 속도는 다가 가장 느리다. 다는 질량이 가장 작지요. 그런데 주계열성은 질량이 작을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낮아서 핵융합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진화 속도가 가장 느린 거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18번 그림은 분광형이 지형, 태양과 비슷한 분광형이기 때문에 태양과 비슷한 내부 구조를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태양은 질량이 작은 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부가 중심, 핵, 복사층, 대류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량이 큰 별은 대류핵과 복사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별은 분광형이 지형이기 때문에 태양과 비슷한 내부 구조, 중심, 핵, 복사층, 대류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복사층에 해당되고 니은은 대류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근데 태양과 같은 주결성의 경우는 중심부에서 수색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심부로 갈수록 수소의 질량비는 감소하지요. 그리고 중심부의 온도는 바깥쪽보다 훨씬 높습니다. 온도는 중심부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래서 A는 수소의 질량비를 나타내는 그래프, B는 온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보면 됩니다. 기억, A는 온도, B는 수소의 질량비, 반대지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중심비에서 A의 값, 수소의 질량비지요. 수소의 질량비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한다라고 그랬는데 주결성의 중심부에서는 수색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수의 질량비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감소하게 되지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기억과 니은 중 대류에 의해 에너지를 전달하는 구간은 니은이다. 이 별은 분광형이 지형이기 때문에 중심, 핵, 그 다음에 기억은 복사층, 니은은 대류층입니다. 그래서 대류에 의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구간은 니은 대류층이다. 맞았습니다. 기억은 복사에 의해서 에너지를 전달하지요. 아무튼 디귿 맞았습니다. 정답은 디귿입니다. 19번 표는 중심핵의 질량에 따른 별의 최종 진화 단계를 그리고 그림은 중심핵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별 가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ABC는 각각 백석외성, 중성자별, 블랙홀 중 하나이다.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원시별에서 주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적색거성이 되고 그 다음 행성상 성은 최종적으로 백석외성이 됩니다. 그리고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원시별에서 주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초거성이 되고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 다음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되지요. 그래서 표에서 중심핵의 질량이 태양 질량이 1.4배보다 작은 별은 최종 진화 단계에서 백석외성이 됩니다. A는 백석외성, 그 다음에 중심핵의 질량이
태양 질량이 1.4배보다 크고 3배 이하가 되는 별은 최종 진화 단계에서 중성자 별이 됩니다. 그리고 중심 핵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3배 이상 되는 별은 최종적으로 블랙홀이 되지요. 그런데 그림에서 별 가는 다양한 핵융합 반응을 다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중심핵에서 철핵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의 내부 구조입니다. 옳은 거 고르기. 기억 별의 평균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 별의 평균 밀도는 가장 큰 것이 블랙홀입니다. 그 다음에 중성자별, 백색 외성이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별의 평균 밀도는 A가 백색 외성이 B 중성자별보다 크다. 틀렸지요. 그 다음에 니은 가의 중심핵 질량은 가는 중심부에서 철핵까지 만들어지기까지의 핵융합 반응이 모두 일어났기 때문에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려면은 중심 핵의 질량이 적어도 태양 질량이 1.4배 이상이 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C는 블랙홀이다. C는 중심 핵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3배 이상이 되는 별이기 때문에 블랙홀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20번 그린 가는 주결 단계가 끝난 별 A와 B의 진화 경로를 나는 가의 진화 과정 동안 A와 B의 반지름과 표면온도 변화를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린 가에서 가로축이 표면온도, 세로축이 광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분포하는 별이 주결성이 되는데 A는 주결의 위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질량이 큰 별에 해당됩니다. 질량이 큰 별은 오른쪽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지요. 적어도 태양 질량의 15배 이상 되는 별은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 별은 물론 15배보다는 좀 작지만 아무튼 4배 정도, 태양 질량이 한 4배 정도 된다고 했을 때도 역시 수평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 B는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별인데 태양 정도 되는 별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우입방향으로 광도가 크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합니다. 옳은 거 고르기. 기억 가의 진화 과정 동안 걸린 시간은 A가 B보다 짧다. A는 질량이 큰 별인데 질량이 큰 별은 주결 과정에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을 빨리 일으켜서 주결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지요. 그래서 가의 진화 과정 동안 걸린 시간은 A가 B보다 짧다. 맞았습니다. 주결 이후에 그 거성이나 초고성으로 진화한 시간 역시 더 짧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그래서 기억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A의 변화, 나에서 A의 변화 방향을 기억과 니은으로 표시했는데 A의 변화는 진화 과정 동안 니은 방향으로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별 A와 B 중에서 A는 표면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광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요. 표면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광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면 반지름은 증가해야 됩니다. 반지름이 크게 증가해야 됩니다. 표면 온도는 급격히 낮아지고 반지름 크게 증가하는 그래프, 실선 그래프죠. 그래서 실선 그래프 A가 별 대문자 A의 별의 진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표면 온도는 낮아지면서 반지름이 크게 증가하는 방향은 니은 방향이지요. 그래서 나에서 A의 변화는 진화 과정 동안 니은 방향으로 일어난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점선은 별 B의 진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별 B는
표면 온도는 조금만 낮아졌지요. 표면 온도는 조금만 낮아지고, 그런데도 광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반지름은 크게 증가했다고 봐야 됩니다. 표면 온도는 조금만 낮아지고 반지름은 크게 증가하는 그래프, 점선 그래프. 점선 그래프는 그래서 별 B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 A의 표면 온도와 반지름 변화에 해당되는 것은 나의 B다. 나의 B가 아니라 A지요. A별은 질량이 큰 별이기 때문에 B별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선 그래프 A로 진화합니다. 그래서 나의 B가 아니고 A다 이렇게 맞죠. 이것은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맞았습니다. 21번 그림은 어느 별의 내부 구조와 각 부분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것 고르기. 기억, 적색, 거성의 내부 구조에 해당한다. 이 그림이 적색, 거성의 내부 구조라고 그랬는데 아니지요. 적색, 초거성의 내부 구조입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 이후에 헬륨, 탄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등의 핵융합 반응이 모두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중심에 철핵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철의 중심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그림은 적색 초고성의 내부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적색 고성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 주결성 단계 이후에 진화를 할 때 내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는 일어나지만,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핵까지 만들어지지만 이 탄소핵이 수축하더라도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온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헬륨 핵융합 반응 이후에 탄소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부 구조를 갖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그림은 적색 거성의 내부 구조가 아니고 적색 초거성의 내부 구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이후 중심핵의 수축으로 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철은 매우 안정된 원소이기 때문에 중력 수축을 해서 온도가 아주 높아지더라도 철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는 규소 핵융합 반응이 산소 핵융합 반응보다 높다라고 그랬는데, 별의 온도는 중심부로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온도도 중심부로 갈수록 높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규소하고 산소를 비교했는데 규소가 더 안쪽에 있죠. 그래서 규소 핵융합 반응이 더 높은 데서 일어납니다. 규소 핵융합 반응이 산소 핵융합 반응보다 높다. 맞았습니다. 디귿만 맞았습니다. 22번 그림 가는 별의 표면에서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과 중력의 평형 관계를 나는 어느 별의 진화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가에서 첫 번째 기억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 이것이 기압,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인데, 이 힘이 반대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 중력보다 작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별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수축. 그 다음에 니은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같기 때문에 팽창도 하지 않고 수축도 하지 않는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이 더 크기 때문에 팽창하게 되지요. 옳은 거 고르기. 단, 가에서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화살표의 길이가 길면은 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옳은 거 고르기. 기억일 때 별의 반지름은 작아진다. 맞았지요.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별은 수축하게 돼서 별의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정역학 평형 상태에 해당한다. 맞았지요. 니은은 두 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힘이 서로 같기 때문에
정역각 평형 상태에 해당하는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의 AB 과정, 이거는 이제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이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표면 온도는 조금 낮아지고 광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그러려면은 반지름이 크게 증가해야 되겠지요.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것은 반지름이 크게 증가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디귿이지요. 그래서 가의 디귿 상태에 있다. 맞았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23번 다음은 별의 내비에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다. 가 액체와 기체에서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으로 따뜻해진 액체나 기체의 흐름에 의해 고온 부분에서 저온 부분으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은 대류입니다. 가는 대류. 그 다음에 나 매개 물질 없이 열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직접 이동하여 전달되는 방법은 복사지요. 나는 복사. 자, 기억 가는 대류, 나는 복사이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주결성의 중심 핵에서는 가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주결성의 내부 구조는 중심핵, 그 다음에 복사층, 대류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주결성의 중심핵에서는 주위로 에너지를 전달할 때 복사에 의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가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입니다.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별의 대비해서 깊이에 따른 온도차가 클 때 효과적인 에너지 전달 방법은 대류지요. 대류는 깊이에 따른 온도차가 클 때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질량이 태양 질량의 2배 이상 되는 별의 중심핵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디귿 나 복사가 아니라 가 대류입니다. 틀렸습니다. 기억만 맞았습니다. 24번 그린 가나다는 질량이 태양 질량의 5배, 질량이 아주 큰 별입니다. 이 별의 진화 과정에서 중심으로부터 표면까지의 거리에 따른 수소의 질량비 퍼센트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별이 주계열 단계에 도달한 직후 또 주계열 단계가 끝났을 때 중 하나이다. 그린 가는 중심 핵이 모두 헬륨으로 100% 구성되어 있고 수소의 질량비는 0입니다. 그래서 가는 주계열 이후라고 봐야 되겠지요. 주계열 단계에서 수생융합 반응에 의해서 수소를 다 소비하고 중심부에 모두 다 헬륨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주계열 이후에 거성이라든가 초거성이 되겠지요. 그리고 나는 중심 핵에서 중심부에서 수소가 약 39%, 헬륨이 약 61%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주계열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는 중심부나 바깥쪽이나 모두 수소의 질량비가 70%로 일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주계열 단계에 막 도달한 직후에 별이기 때문에 가장 초기 단계의 별입니다. 그래서 진화는 다, 나, 가의 순서로 진화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진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수소의 질량비는 감소하게 되고 대신에 헬륨의 질량비는 증가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볼 때 다에서는 헬륨이 30%, 나에서는 61%, 다에서는 100%가 됩니다. 반대로 수소의 질량비는 상대적으로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 과정은 다, 나, 가의 순서가 됩니다. 옳은 것 고르기. 시간 순서대로 나이라면은 다, 나, 가이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나의 기억 구간에서는 수소의 질량비가 약 39%로 일정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맞았지요? 이 별은 태양 질량의 5배이기 때문에 중심 핵이 대류 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류에 의해서 수소의 질량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 맞았습니다.
디귿 맞았고, 그 다음에 디귿 중심 핵에서 수소의 질량비 분의 헬륨의 질량비는 나가 다보다 크다. 별이 진화할수록 수소는 소비되고 대신에 헬륨이 생성되기 때문에 헬륨의 질량비는 진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질량비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 다보다 크다. 맞았지요? 다는 주계열 단계에 막 도달한 직후고 나는 주계열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헬륨이 중심에서 더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